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내란 선동 세력의 지지율 뻥튀기, 이 거품이 다 빠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쭉 전해드리는 내용을 보면 저들의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쉽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도 핵심만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폭도들을 자극하고, 그리고 국힘 그 내란 폭도당이 총력전을 벌인다 이러고 있지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한국갤럽 결과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 응답이 70%로 반대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은 상황입니다. 무당층에서도 탄핵 찬성이 반대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 있는 그대로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저들이 맨날 무슨 지지율 60%네 곧 90%를 가네 헛소리를 하면서 이 언론이 이걸 계속 실어줘가지고 문제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거에 대해선 저들은 악착같이 못 푼 척을 하겠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2030 자발적인 응원봉단 키스스단이 등판하니까 인위적으로 무슨 신남성연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저기 끌어모아서 사이비 종교까지 끌어모았죠. 그래서 백골단을 만들었다가 난리가 나고 어떻게든 포장을 했으나 결국 실체가 어떻게 됐냐, 20대 탄핵 찬성률 1월 셋째 주 61%에서 2월 넷째 주 71%로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10%포인트 상승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최근에 또 조작을 한 게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한 70대 80대의 그 표를 찍어야 될 그러한 내란 선동 세력이 저렇게 10대에다가 떡하니 스티커를 붙이는 모습이 박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온 오프라인에서 얼마나 조작질을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도 커뮤니티마다 나는 10대인데, 나는 20대인데, 나는 30대 남성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맨날 이재명 대표 비난이나 하고 있고 윤석열 찬양이나 하고 있고, 하지만 그들의 실제 나이, 직업 이런 거는 전혀 딴판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비 종교인들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계로교회 소년보, 그다음에 전한길, 그리고 전광훈도 있죠. 여기에 또 국힘 계열 정치인들이 다 얼굴을 비추면서 자기들끼리의 무슨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점점 더 고립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을 한다거나 이게 한 줌이니까 그냥 넘어가자거나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된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서천호라는 사람이 대형 사고를 치는데 헌재와 선관위를 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통진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맹비난하던 것들이 지금 국힘당은 마찬가지로 위헌정당 심판 가서 저 정당을 해산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한마디로 이 현역 의원이고요, 그 서천호 씨는 헌재,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을 향해서 때려 부셔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지금 내란 선동, 헌법 파괴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재 이거를 때려 부수자면서 선조들의 피와 땀 운운을 저렇게 염치 없이 하는 거, 이게 국힘당 계열의 종특이고요.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겹게 떠들지만 누구보다도 독재를 찬양하고 계엄령을 찬양하고 이딴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저 인간이 문제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경찰, 그것도 주요 요직을 맡았던 인간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2차장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국가 안보를 강조했던 인간이 지금 이렇게 헌재, 선관위, 공수처 부수자 이런 얘기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과거의 이력을 보면 더더욱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친한계 정치인들조차 당 차원의 경고가 필요하다. 어떻게 저런 끔찍한 소리를 할 수가 있냐? 서천호가 뒷감당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당에서도 징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내부적으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터진 겁니다. 당연히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이에 대해서 새로운 내란 선동이라면서 반드시 단죄하겠다. 민주주의 적들이 끝도 없이 등장하고 세를 과시하는데 이거 어설픈 관용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럼 서천호라는 현역 국힘 의원이 왜 특히 문제가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경찰 대학장도 지내고 경기경찰청장 등등 경찰의 주요 요직, 그리고 국정원 2차장, 경찰과 국정원의 주요 요직을 꿰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계속해서 6년 넘게 강조하고 있는 건데, 특히 온라인 이쪽의 모든 만악의 근원은 이명박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저 서천호가 무슨 짓을 저질렀냐? 희망버스 댓글 조작이란 걸 저지릅니다. 한마디로 경찰을 동원해서 시위대에 부정적인 댓글을 작성하게 지시를 하고 그가 이제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고요. 그렇게
경찰을 동원해서 어떤 짓을 저질렀냐? 온라인 여론 대응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악마화를 하고 이명박 정부는 찬양을 하고 이런 걸 온라인상에 침투해가지고 저질렀다는 겁니다. 경찰까지 끌어다 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안 그러겠습니까? 저 서촌호라는 인간이 지금 국힘의 현역 의원으로 있는데 국힘 내에서도 이런 걸 관리 안 할까요? 온라인 팀을 꾸려가지고 1박 2일 철야 작업까지 지시하고 경찰 신분 숨기려고 지인 명의나 해외 IP까지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려 15년 전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15년 사이에 또 기술이 발전했는데 이러한 발전한 기술들을 적용 안 했을까요, 저것들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문제도 제가 몇 년 동안 이거를 추적해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수사를 방해했던 그 주범 중에 한 명이 앞서 말씀드린 서촌호라는 거죠.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다들 아실 텐데 아무튼 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서천호도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데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찰 문제가 있었죠. 이게 뒷조사라고도 부르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엮여가지고 2심에서 징역 1년, 집유 2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공작이란 공작은 죄다 했던 인간이에요. 심지어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유우성 씨 이 사건인데 이 재판과 관련해서 한 증인으로 탈북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탈북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거죠. 왜? 지들 유리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이 된 바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 서천호 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국정원 문건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죄다 공작질을 하다가 부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증거에 의해서 발목이 잡히는데 재판부가 당시 뭐라 그랬냐? 여론이 국정원에 우호적이지 않게 흘러가니까 국면 전환을 한다고 그 증인의 내용을 그렇게 유출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 피고인들은 여론을 돌려세울 목적에만 급급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이 계속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참고로 이에 대해서 또 어떤 입장을 보였냐? 선고가 난 이후에도 부정을 합니다. 지금 헌재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 법치의 최후보루는 법원이라고 생각한다. 법원이 정치가 판치는 곳이 되지 않길 바란다. 법리와 재판 간의 양심을 벗어나는 재판정에 서서 판단받는 피고인이 없기를 바란다. 이따위 얘기를 끄적여놨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불복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수처, 헌재, 선관위를 공격한다는 건데 이러한 인간이 현역 국힘 의원으로 있다는 게 상상이나 가십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럼 결국에 저 인간이 배지를 달게 누가 도와줬냐? 바로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죄다 수사를 해놓고 이 댓글 공작 주범들 뭐 김태효부터 원세훈, 김관진 등등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이명박계의 뉴라이트 계열과 이 댓글 공작 주범들, 이 사이버 심리전 세력들 이들을 윤석열이 죄다 끌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서천호라는 인간이 배지까지 달게 되는데 한마디로 최종 그 집행유예 1년 확정돼서 총선에 못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23년 5월에. 근데 그해 9월에 갑자기 경남 사천에 뜬금없이 주택을 매입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지인한테 돈을 빌려서 매입을 하는데 그리고 23년 말에서 24년 초 사이에 그 지역의 행사에 막 참석을 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당연히 누구도 저 인간이 뭐 공천을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할 때입니다. 근데 이러더니 슬쩍 24년 2월 3일에 비공개 공천을 당사자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달 2월 7일 특별 사면과 복권을 받는 거죠. 그렇게 공천이 확정이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사면 약속받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특별 사면도 2년 연속으로 받았는데 이거는 최근 10년간 서촌호라는 사람이 유일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 사면을 그것도 이례적으로 특혜 사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특혜 사면을 해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서천호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정권 교체를 하고 나서 제대로 파헤쳐야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 여론 공작, 댓글 공작하던 것을 특혜 사면을 해가지고 국힘 배지를 달게 만들어줬는데 이걸 그냥 넘어간다고요? 이러니 오죽하면은 같은 국힘당의 해당 지역구 공천 신청자도 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계속 추적해서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뭐 자기들끼리 릴레이 단식한다고 하지만 과거에도 저들이 단식 쇼를 하다가 릴레이 단식이 아니라 딜레이 식사 아니냐라는
비아냥도 들은 바가 있었고요. 최근에 한준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아니 하루 끼니 참는 거는 릴레이 단식이 아니라 그냥 간헐적 단식 아니냐, 이 지들 그냥 건강 관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틀린 말 하나 없고요. 지금 뭐 신남성연대도 지금 최근에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막 저지르고 다니는데 갑자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고 하죠. 뭐 윤석열을 지킨다는 명분이라고 하는데 목숨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장난질을 하는지, 이후로 자기들끼리 또 어떤 식으로 공격을 주고받는지 이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뭐 이거 말고도 국힘당의 똥볼이 한둘이 아닙니다. 넉 달 전, 그러니까 작년 10월이죠. 그때 아들의 그 X약 이준석이죠. 이준석이 입건이 됐는데 그 아버지인 이철규가 몰랐다? 그것도 치안정감 출신인데 이런 말장난을 하니까 당연히 국민들을 우롱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재발등을 찍은 사례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선관위 명의의 세컨폰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정치인과 연락을 했던 게 드러났는데 그 김세환이라는 전 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보직에 있는데 이 인간이 국힘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이게 왜 근데 재발등을 찍은 거냐? 주진우, 나경원 이런 정치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선관위를 흔들려고 하면서 비리 종합 세트다. 어떻게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인과 선별적으로 몰래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냐? 선관위 믿을 수 없다 라고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인간이 그럼 누구랑 소통했는가를 봐야죠. 알고 보니까 자기 당의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발등 찍었다는 겁니다. 저런 답답하고 무능하고 허접한 인간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우스워지는 겁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에 대해서 네이버 댓글에서도 뭐 이젠 새롭지도 않다, 늘 헛웃음을 준다, 내란당 후보로까지 출마했으면 그 당이나 결국 윤석열이 그 자리에 앉혔다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뭐 이거 말고도 조선일보가 북한 운운하면서 계속 간척간척거리지 않았습니까? 간첩단에다가 북한이 조선일보 폐간 여론 지령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내란 선동 유튜버들이 막 떠들어댔는데 최근에 그 또 똥볼이 드러났죠.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김건희. 저들의 세계관대로 보면, 제가 팩트라는 게 아닙니다. 저들의 세계관대로 보면 김건희가 그럼 북한의 사주를 받고 와가지고 지금 간첩질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들의 세계관 자체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대급 저들의 미래를 예견하는 똥볼이 등장했는데요. 국힘 지도부가 오늘 박근혜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탄핵 정국 조언을 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유경험자죠. 이 박근혜한테 탄핵 정국 조언을 구하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구치소의 그 안에서 적응하는 방법, 그리고 뭐 안에서 결국에는 그 노후를 어떻게 보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이걸 또 저렇게 쪼르르 찾아가는 걸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다. 내란의인 매국당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저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도층이나 뭐 20대 30대나 지지율이 그 거품 빠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방심을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저것들이 언제든지 실체가 까발려지니까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다, 한 줌으로 그냥 넘어가자 하다가 이제 폭도들까지 등장한 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제대로 정밀 타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